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의 정박사 정선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요, 여성분들 몸매 라인 중에서 가슴 라인 쉐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던데요. 혹시 우리가 과도한 속옷을 착용하다가 늑골이 나가고 뇌출혈이 생기고 장기의 이동이 생겼다는 그런 막장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분들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줄리아 로버츠, 제시카 알바, 제이크 질레한, 카메론 디어즈, 그리고 국내 배우로는 최강희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재력이 많다, 유명한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분들이 친환경 운동에 정말 열심히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 넘볼 수 없었던 분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당근 아신가요? 당근 아시죠? 중고 거래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중고 시장 거래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속옷인데요. 친환경 운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았었고요. 중고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이 입었던 그런 속옷을 중고 거래로 이제 활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속옷에 대한 통계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영국 그 통계를 보더라도요. 매년 버려지는 브래지어 그 량이요. 무려 1,9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영국 인구가 6,75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버려지는 브래지어가 1,900만 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통계치를 봤다는 79억 7,500만 명. 그러면은 대략만 계산, 얼추 뭐 올림내림해서 봤더니 22억 만 톤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속옷, 브래지어만 해도요. 근데 의류 주물 전체를 봤을 땐 그 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의류 폐기물이 한 해에 9,200만 톤이래요. 트럭 한 대 분량이요. 지금도 매초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2030년쯤에는 버려지는 직물의 총량이요. 무려 1억 3,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중에서도 의류 폐기물의 그 피해가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프리카 가나였어요.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는요, 거대한 온무덤이 있어요. 이런 빌딩층 안에서 온무덤이 도시 전체를 넘쳐서 강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정말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그 의류 폐기물에 대한 그런 그 친환경 운동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바로 패션 산업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직물 생산량만 따져도 매년 12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입고 있는 흰색 면 셔츠로 비교를 해볼게요. 페트병 하면은 아마 대표적인 폐기물, 이제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셔츠를 만드는 물의 량과 페트병을 만드는 물의 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맞아요.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면 셔츠가 훨씬 더 물의 량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흰색 셔츠 같은 경우에는요. 물의 량이 어느 정도? 3,700리터. 예, 이 페트병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의 양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제 폐기되는 재활용률을 봤을 때요.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약 80% 이상이 재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헌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옷 그 재활용 그 박스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거기에 버리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고민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려지는 헌옷에 대한 폐기율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죠. 실제로 이제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이제 거론되면서 속옷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의 속옷 같은 경우에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두꺼운 밴드도 들어가고 와이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봉제 선이라든가 레이스 여러 부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 속옷 중에서 브래지어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되기 전에 이제 아예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브래지어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코르셋 같은 경우는요, 강청철사로
프레임을 짜기도 했고요. 고래 수염으로 모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바꾸거나 뇌출혈,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막장급으로 여성의 몸을 학대하기도 했었던 거죠. 영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하녀가 코르셋을 팍 막 잡아 조이는 유명한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적인 외관을 위해서 몸을 옥죄다 보니까 이제 림프 순환에 압박을 주기도 하고 림프절이 부어오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의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했고, 요즘에 이제 브래지어를 벗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 속옷에 있어서 원단의 변화, 원단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새로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내 브랜드들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서울대 섬유공학과 출신의 대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든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생리기간에 이제 피부 트러블도 많고 원인 모를 다양한 불편감을 이제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위생 팬티를 만들더라도 좀 오가닉 소재로 편안한 걸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대표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가닉 여성 위생 팬티가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져서 지금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그런 목화실을 활용한 그런 오가닉 소재로 이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릴리프입니다. 릴리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담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 대표님께서 이제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70대 여성이 자기도 너무 피부 트러블로 고생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 브랜드 속옷에서 어떤 속옷 하나만 아끼면서 입었더니 뭐 이제 피부가 좋아졌다. 정말 소재가 좋더라. 면이 좋았다, 달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합성 소재라던가 레이스, 리본, 몸매 보정을 위한 두꺼운 봉제선 이런 걸 다 없앤 꼭 필요한 것만 담은 그런 속옷을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도요, 이제 가공 과정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원단 수급 이런 등등등을 전부 다 뭐 국제 유기농 섬유 인증을 받은 100%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원단의 차별점을 두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브랜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MCM입니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젊고요. 소재도 보면은 그냥 뭐 부들부들 후드들한 그런 뭐 이렇게 자연한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패턴도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품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소재도 좀 다양해요. 유기농 면화, 재활용한 면, 양모, 뭐 천연 실크, 대나무 직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비건 플래닛인데요. 늘 피부염을 달고 있던 대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죄송하지만 접니다. 이거 완전 자사 피필이네요. 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딴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 피부가 참 예민하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저희 고양이가 싹 핥히고 간 자리가 간질간질하면서 피부에 닿으니까 주변까지 막 이렇게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팔, 다리, 어깨, 목 이런 데 보면은 막 모기 자국도 그냥 모기 자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물리면 전체 한 뭐 손바닥만큼 번져가지고 막 발진에 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정말 더러운 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의상들 소재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하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촬영할 때만 딱 촬영하고 얼른 다 벗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부드러운 소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브래지어에서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재 중에서도 친환경 소재, 그리고 재생이 되는 소재, 땅에 묻었을 때 빨리 그냥 분해가 되는 그런 생분해가 되는 섬유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요즘에 옥수수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로 만든 원단으로 속옷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플 패치도 따로 저는 분리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면이든 뭐든 간에 약간 원단 자체가 건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의 유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해서 닿으면서 쓸려가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산후조리를 하면서 이제 그 이런
이런 유두라든가 가슴 피부에 되게 좀 약간 상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식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도 니플 패치를 만들어서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성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깨알 자랑해도 되나요? 비건 플래닛이고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로 이거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면이에요. 면 파우치 안에 넣어서 이게 보시면 전부 다 옥수수 소재예요. 예, 옥수수 소재로 돼서 땅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 6개월, 한 3개월부터 완전 분해가 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단으로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옥수수 파우치 들어가는 요 패치 모양도 전부 다 친환경 옥수수 소재,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니플 패치 안에 친환경 소재로 이제 촉촉하게 예, 이렇게 보습 성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가슴이 좀 예민한 생리 주기에도 가슴을 좀 편안하게 잡으면서 볼륨 패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제가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요, 습진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생리 이외에도 여성분들이 과체중인 경우에도 유두에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에게 보여주고 상의하기 민망한 부위다 보니까 고민 해결 방법도 이제 막막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주변의 약사, 의사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진물이 많이 날 때는 스포요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아지는 게 빨라요, 속도가. 얼굴에 이제 염증이라든가 트러블이 났을 때 정말 식염수 같은 걸 거즈에 올려가지고 딱 올려두면 다음날 피부가 뽀얗게 이제 그 살아나는 느낌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슴 피부라던가 이런 그 팔뚝,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친환경 소재의 브래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여성의 몸매를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피부를 생각한다면 내 몸을 알고 이해해주는 그런 속옷을 찾아보시고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9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